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기중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편한 병원이라는 곳에서 노인정신의학을 전공으로 치매 어르신분들의 진료를 맡고 있고요. 또 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로서 활동을 하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협력을 해서 그 치매 어르신분들의 예방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여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의 책의 저자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 치매 어르신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치매라는 병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준비한 제목은 내가 치매를 준비하는 법입니다. 사실은 처음 이 강연에 대한 부분을 부탁받았을 때 100세 시대 치매 예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목을 처음에는 예방이라는 단어를 써서 준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예방이라는 단어나 치료라는 단어를 지우고 준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도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집안은 조금 몇 가지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이라는 게 그 중에서도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희 집안에서 남자 어르신 분들이 70대 초반만 되면은 자꾸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중반이 넘으신 상황이시긴 하시지만 70대가 딱 되시자마자 뇌졸중을 한 차례 겪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큰 심장 혈관이 두 군데가 10년 단위로 막히면서 특히 더 이런 뇌 치매에 대한 위험성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얘기하는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갖게 됐습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에 큰 혈관이 막히면서 뇌의 한 3분의 2 정도가 손상이 되게 되고 어찌 보면은 저희가 보통 혈관성 저희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단계, 전 단계 수준의 어떤 인지적인 저하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을 조절하거나 기억을 하거나 충동을 조절하시거나 불안에 휩싸이면은 그거를 감당하시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모습을 저도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 뵙게 되는 치매를 진단받거나 그 경계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버님이 그런 가족력을 보이고 다른 친척분들이 그렇게 치매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마음 한편으로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40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유 없이 운동이나 식이 이런 것들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위험 요인 중에 1순위로 얘기하는 고혈압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다 보면서 제가 치매를 위해서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하기 전에 제 마음가짐부터 또는 제가 신경 썼던 부분부터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 내가 치매를 준비하는 법입니다. 사실은 이런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부분이죠. 예전에는 50이나 60 넘으신 이제는 내가 치매로 인해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불안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40대, 30대, 어떤 경우에는 20대 분들까지 내 기억력의 문제를 혹시 치매에 걸리는 걸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먹고 있는 수면제가 나중에 치매를 유발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치매가 갖게 되는 이 불안감에 대한 영역이 세대를 거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자료는 중앙치매센터에서 텍소노미라고 인터넷에 검색되는
치매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를 해서 많이 검색되는 것은 큰 글자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놀라웠던 것은 사실은 저 위쪽에 보시면 알츠하이머, 아밀로이드, 의대생이나 아니면은 치매를 연구하시는 분들만 주로 아는 이런 의학적인 용어에 대한 부분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는 그런 어떤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치매에 대한 부분이 어떤 명확한 해결책에 대한 부분을 아직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영역에 있어서 여전히 검색하고 찾아보고 관심을 보이지만 아직은 뚜렷한 어떤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치료제, 그 옆에 있는 효과라는 부분을 보면 아주 조그맣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치매는 저희를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내년만 하더라도 사실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제는 100만 명 하면은 저희가 어떤 대도시를 정의 내릴 때 쓰는 인구수와 맞먹는 숫자죠. 100만 명을 이제 넘어가는 어찌 보면 2023년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해가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일단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1,900만 원, 2,000만 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죠. 여기서 더 좀 무시무시한 점은 사실은 이거는 간병 비용이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것까지 이제 포함되게 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사회적 부담에 대한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이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하에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개념 그리고 정책이 나오면서 치매 어르신 분들도 치매 예방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치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또는 잘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물음표가 달리게 됩니다. 마치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아이의 일기를 여기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처럼 이거는 어찌 보면 우스갯처럼 치매에 대한 어떤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표현된 부분이지만 걸리지 않는 법이란 책을 아무리 사오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그 간극이 너무 크다는 부분에 대한 의미도 저는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뇌를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상인의 뇌와 치매 환자의 뇌는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상인의 뇌를 보시면은 마치 비유를 들자면은 아주 그 뇌 실질 사이에 공간이 보이지 않고 아주 꼬불꼬불한 형태를 보이면서 잘 모양이 갖춰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치매 환자의 뇌를 보면 울퉁불퉁 그 공면이 매끈하지 않고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뇌와 뇌의 실질 사이의 간극이거든요. 여기도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색깔도 약간 시꺼멓게 변하고 있어서 옆에서 선홍빛으로 피 혈관이 충분히 뇌세포에 공급되는 모습과 달리 여기서는 충분히 뇌세포에 뇌혈관에 어떤 영양분이나 이런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모습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여기는 무게는 나오진 않지만 정상인의 뇌는 한 1100g에서 한 1300g 정도의 탄탄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치매 환자의 뇌는 신경세포수가 이렇게 줄어들므로써 한 700g, 800g 정도로 가벼운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단면을 자른 건데요. 확연하게 구분이 되시죠? 저희가 치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뇌의 해마 부위를 단면적으로 좀 보여주는 건 이 영상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뇌 해마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인 뇌에 비해서 아주 심하게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 내가 치매에 걸리면은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의료기관에서도 저희 치료진들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 사진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공유하고 하는 작업을 게을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방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사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어떤 노력, 결과들에 대한 부분에 답을 찾아내는 게 가장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노력과 결과가 많이 힘을 들이지 않고 예를 들면 약과 같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가장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이 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 연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치매를 보고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라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은 51세 아우구스트 디라는 여성에 대한 이상행동 증상, 옛날에는 이상행동 증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 치매로 나타나는 기억력의 저하나 아니면은 진압력의 저하, 주위 사람들에 대한 망상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여성 환자였습니다. 이런 치매 증상을 보이는 이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게 됐었고 한 10년 이상의 오래된 병상 기간 동안 돌봄을 하다가 그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도대체 이런 이상현상을 보이는 것은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뇌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뇌와 달리 특징적으로 보이는 뭔가의 원인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사진에 보이는 노인성 반점입니다. 나중에 이제 연구 결과로 알려진 부분은 저기 이 반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뭉쳐서 뭔가 끈끈하게 보이시죠? 이 노인성 반점이라는 거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거기서 파괴되면서 나오는 찌꺼기, 의학적으로는 아밀로이드라고 얘기하는 그 찌꺼기들이 뭉치고 뭉쳐서 형성된 반점입니다. 이 반점이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신경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신경세포를 파괴시키고 또 그러면 거기서 파괴된 신경세포에서 이런 독성 물질이 나와서 더 이 반점이 커지고 이런 식으로 뇌세포를 계속 파괴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발견을 해냈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신경섬유다발이라는 또 다른 건데요. 아까는 아밀로이드란 물질이 신경세포에서 파괴돼서 나와서 생기는 원인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신경세포의 골격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타우 단백질이라는 녀석이 파괴되면서 이런 식의 일자로 된 검은색으로 보이시죠? 이런 신경섬유다발 물질들이 옆에 있는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원인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큰 원인이 두 가지나 발견됐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원인을 발견했다고 바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원인은 1900년도 초반에 벌써 얘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라는 이상의 기간 동안 저희는 이 원인 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요새 치매약이라고 한 거는 도대체 무슨 약인가요? 라고 또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요새 나오는 치매약들은 이 원인 물질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치료보다도 치매라는 것은 기억력을 악화시키는 그런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치매 환자분들의 그런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뇌신경 전달 물질 중 아세틸콜린이라는 어떤 물질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고 요새 저희가 얘기하는 치매약들은 그런 아세틸콜린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올려주는 역할 정도가 지금의 치료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를 회복시키는 과정보다는 치매를 기억력을 조금 더 유지를 해주고 한 2년 정도 증상을 늦춰주는 정도가 이 치매 약물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003년도에 저희가 마지막 치매약이 개발되고 난 이후로는 2023년 현재 한 2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특별한 치매약이 개발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요새 조금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아마 치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데요. 신문 기사를 보면은 뭔가 치매 주사약, 치매 근본적인 치매약이 개발됐다라고 하면서 2021년도 6월부터 해서 가장 한 달 전 얘기죠. 2023년 7월까지 치매 백신, 치매 원인 물질에 대한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켐비라고 하는 약, 이거는 한 1개월 전에 나왔던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인데요. 이 레켐비라는 약은 노인성 반점을 작용해서 이것을 줄이는 역할에 대한 부분까지 증명이 되고 뇌인지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한 27%까지 증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까지 얘기됐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기대를 가졌는데 이 약물의 어떤 비용적인 부분부터 포함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노인성 반점이나 신경섬유 다발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부작용이 나타나면 조금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 12.5% 정도에서 미세출혈이라든지 뇌출혈이나 뇌부종에 대한 부분에 보고가 됐었고 실제로 이 레켐비로 인해서 2명 정도 뇌출혈로 해서 돌아가시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희망을 품는 어떤 한 걸음의 전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약물을 통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기대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희망을 갖는 쪽으로 여러분들과 이 약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과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확연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미래에 이런 약이 개발될 거라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런 약물적인 부분의 이외에 저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저는 저희 집안의 업보인 또 제 자신이 또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의사들은 보통 어떤 고민을 할 때요, 혼자 이렇게 생각만으로 고민하는 습관을 조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 근거가 있어야지 내 생각에 대한 답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던 한 가지 연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1986년도에 데이비드 스노든이라는 박사에 의해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물론 치매 예방에 대한 연구는 예전부터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했던 핑거 스터디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심혈관, 뇌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이것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라든지 맵 스터디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들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인자를, 건강 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을 많이 얻어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저를 위해서 내 행동에 어떤 지침을 삼을 수 있는 연구를 우선순위를 뒀을 때 이 수녀 연구를 먼저 제 지침으로 정했습니다. 이 연구는 678명의 노트르담 교육수녀회라는 수도회라는 곳에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75세에서 약 106세 정도 되시는 어르신분들 한 20년 정도의 건강, 신체적인 부분의 어떤 평가, 인지적인 평가 그런 부분들을 매년 진행하면서 어떤 생활 습관이나 요인들, 그분들의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얼마나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였습니다. 사실 근데 이 연구가 다른 연구하고 달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수녀님들이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자신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뇌를 부검해도 된다라는 동의서를 작성하신 겁니다. 어떤 연구도 사실 자신의 뇌를 기증해서 그 원인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한 연구는 흔치가 않거든요. 지금도 진행되는 연구를 보면은
혈액 검사 결과나 뇌 영상 검사나 설문지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연구에서는 뇌 부검을 통해서 정말로 이런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들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가 평가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 인자, 예방 인자에 대한 부분의 연관성을 더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 타임지에 나와 있는 이 수녀님은 103세 나이의 마티아 수녀님입니다. 사실 이 수녀님은 103세까지 지내시고 건강한 나이 생활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 수녀님 같은 경우의 특징은 이런 인지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나셨는데 그거에 도움이 됐던 것 중 하나로 뭐가 있는지 물었을 때 자신의 뜨개질을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분은 봉사활동을 할 때 한 1,500컬레 정도의 이 벙어리 장갑을 만들어서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어려운 이웃에게 뜨개질 장갑을 나눠주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상에 본인이 꾸준히 유지했던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들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 아마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타임지에 대문을 장식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계속 이 연구는 20년 지난 동안에도 진행이 됐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기 통이 하나가 보이죠. 처음에는 한 두세 개 정도로 시작된 수녀분들의 뇌 해부 구조입니다. 한 분씩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장의사가 뇌를 떼내서 그것을 포르말린이라는 보존 액체에 담아서 이 연구소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씩 쌓여서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 치매 연구의 어떤 기반이 되는 부분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수녀 연구를 보다 보면은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일상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영양을 챙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도움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더 의미가 있었던 거는 바로 이 메리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리 수녀님은 앞에서 얘기한 마티아 수녀님처럼 인지 기능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103세 기준으로 지연 단오 해상이라고 저희가 치매를 진단할 때 내리는 검사가 있는데 그게 거의 한 70대 되신 어르신 분들하고 비슷한 정수가 나올 만큼 100세에서도 아주 건강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연구가 끝나고 메리 수녀님이 돌아가셨을 때 뇌를 검사를 하면은 사실은 아주 건강한 뇌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상하고 달리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의 무게는 870g. 그리고 저희가 치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뇌 부위인 해마 부위에 치매의 원인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섬유 농축체수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3배나 발견됐습니다. 치매의 원인 물질도 3배나 발견이 되고 뇌 무게도 원래는 한 1100g 이상이 돼야 될 것이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870g으로 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몸무게가 한 137cm에 30kg, 38kg 정도시라고 하셨거든요. 아주 왜소한 몸매인데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관절염, 심장병, 빈혈 나중에는 청력하고 시력 저하까지도 나타난 만큼 건강에 대한 부분이 또 그렇게 뚜렷하게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의 인지 기능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답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했고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는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치매의 원인 물질이 이렇게 쌓이지라 할지라도 치매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치매가 아무리 진행되더라도 인지 예비능이라는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이것이 결국은 뇌의 맷집이 돼서 아무리 병의 원인이 쌓이더라도 증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뇌에 원인 물질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녀님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중에 2번째는 영성과 믿음의 힘이
컸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성과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냥 단순히 종교적 믿음 정도의 의미로만 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힘든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 슬픈 순간에도 영성과 믿음의 힘을 빌림으로써 그 고통에 대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심리적인 역할과 뇌의 어떤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의 힘을 얘기를 했습니다. 수녀원에서 지내다 보면은 같은 일을 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같이 모여서 슬퍼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도움을 받는 거는 부족한 나를 온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내가 아무리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내가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보완을 받게 된다면 스스로 자각하기에 나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치매 때문에 위험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온전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남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세 가지 능력, 뇌에 맷집이 있고 그리고 영성과 믿음을 통해서 본인의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며 내 주위에 같은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는 이 세 가지의 과정들이 아무리 치매 원인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아밀로이드가 3배 이상 쌓이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우리 뇌의 건강함을 지켜줄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낸 거죠.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그백 마을은요. 여기 지금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보이시죠? 이분들은 그냥 일반 노인분들이 아니십니다. 이분들은요. 치매를 진단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슈퍼마켓 안에 점원들이 있죠. 이 점원들은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점원분들이 아니라 이 호그백 마을이라는 요양원의 직원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참 놀라운 시도기도 하고 저희에게 있어서 이 치매와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남겨주는 그런 어떤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7가지 생활 양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리돼서 살게 되신다고 하시는데요. 도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정적인 스타일 분들, 여기서 얘기한 이민자분들이 따로 사시는 이렇게 공동체를 엮음으로써 그분들이 생활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아무리 치매를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치매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리고 힘을 준다는 의미에서 호그백 마을은 공동체의 힘이라는 부분에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수녀 연구를 저는 제가 치매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치매에 이르기 전까지 제가 가져야 될 행동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나온 몇 가지 결과들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젊었을 때 어휘력은 향후 60년 이상 오래 살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책을 읽고 그것을 소리내어 그리고 더 추가한다면은 글을 쓰는 것까지 해서 이런 책을 읽고 쓰는 능력을 꾸준히 습관으로 갖는 것은 우리 뇌를 보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르신분들은 독서 모임도 많이 만드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좋은 책이 있을 때는 같이 돌려서도 보시고 그리고 그냥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좋은 책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나 아이들에게 읽어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그런 치매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수녀분들이 드셨던 음식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 과일과 채소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어떤 영양소보다도 엽산이라고 하는 수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엽산이라는 거는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데요. 보통 이 엽산을
먹지 못했을 때는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얘기될 만큼 중요한 영양분이고요. 아이, 근데 평상시에 어떻게 엽산이 있는지, 내 엽산 수치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 각 구마다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 가면 내 치매가 걱정이 되면 거기서 검사도 하고, 필요하다면은 병원에 연계돼서 혈액 검사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엽산 수치를 평가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엽산에 대한 수치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토마토, 수박에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음식 같은 것들. 여기 나와 있는 음식들은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능하다면 꼬박꼬박 좀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음식들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알맞은 운동에 대한 부분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2가지 긍정적인 성향과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저희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건강하기 위한 노력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치매를 더 크게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근데 정말 치매에 도움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복잡하게 영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잘 들어오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6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1345명을 대상으로 정말로 본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실제 기억력에 대한 부분이 좋은지를 검사했던, 평가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자신이 생각하는, 나는 내 기억력을, 나이를 지금의 나이에 빗대어 몇 살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그것과 실제 나이의 차이를 저희가 구해서 10살 이상 더 젊게 생각하시는 분과 10살 이하로 덜 젊게 생각하시는 분들하고의 인지 기능을 비교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확연하게 10살 이상 더 젊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실제 인지 기능이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단순한 생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봤을 때 수면 연구의 결과가 상당히 정확한 결과구나라고 저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침으로 삼는,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삼는 연구 결과까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다시 던졌을 때 이 수면 연구를 기반으로 저희가 진료실에서 봤던 어르신분들, 또 치매 안심센터에서 여러분들의 교육했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들을 합쳤을 때 여러분들한테 딱 이 6글자를 제안하게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 무슨 뜻이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33요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외울 수 있도록 쉽게 제공되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참 이 말이 제 현재 상황에는 다가왔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부분이 말이죠. 이 진인사 대청면은 근데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연구들에 대한 것들을 아주대병원의 이윤환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정리를 하셔서 발표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연구로 이렇게 참여하는 과정 중에서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결과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게 됐는데요. 자, 하나씩 얘기 드리겠습니다. 진이라는 뜻은요, 앞에서 보시듯이 진땀나게 운동하기입니다. 자, 그냥 운동하기가 아니죠, 여러분. 진땀나게입니다. 그냥 산책하듯이 천천히 걷는 거는요, 그거는 뇌를 치매로부터 보호하기에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관적으로 진땀나게라는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까요? 보통 그래서 뇌 건강에 좋은 운동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적절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요, 다른 무엇보다도 심박수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심박수라는 건 심장이 1분 동안 몇 번을 뛰는지에 대한 힐수죠. 요새는 간단하게 이 핸드폰으로 그 시계에서 그런 심박수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건강밴드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손목에 차고 있으면은 간단하게 본인의 1분 동안의 심박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내가 그럼 얼마나 적정한 심박수를 갖는 게 적절한 운동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얘기 드리면요. 나의 어떤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된 심박수를 뺀 것에 한 50%에서 70% 정도를 유지를 했을 때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저희가 간단히 정리해서 얘기 드리자면은 한 20대에서 40대 기준의 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20대와 40대, 여기서 100씩만 더하면 됩니다. 한 심박수가 120에서 한 140 정도 빠르기로 운동을 하시면 가장 좋고요. 50대, 60대에서 한 10살 정도 더 이제 많아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10씩 줄이면 됩니다. 아까 120에서 140이었잖아요. 그러면은 110에서 130까지. 그리고 70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또 10을 줄이면 한 100에서 120 정도까지의 심박수를 뛰게 하는 운동이 진땀 나게 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의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많은데 걷기, 수영, 그리고 달리기 같은 운동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 공원에 한 4km 정도의 공간을 거의 길이를 정해 놓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심박수를 한 120 정도에 맞춰서 좀 격하게 걷기와 뛰기를 하게 되는데 제 느낌상 한 110에서 120 정도의 심박수면은요. 옆에서 조금 대화는 가능한데 그 위에 단순한 대화할 정도의 약간 운동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가 됐을 때 우리 뇌에서는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진땀나게 운동하는 것이 뇌의 기능을 도와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인사 대천명의 두 번째 인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인은 뭐라고 적혀져 있죠? 인정사정 없이 금연하기입니다. 조금 몇 개 앞이 좀 줄이는 거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흡연은 우리 뇌세포로 가는 이런 산소를 전달해주는 적혈구라는 어떤 이 혈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을 상당히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도 하고 피가 끈적끈적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연을 못하고 흡연을 계속하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3배 이상 올라간다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인정사정 없이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활동 활발히 하기입니다. 사회활동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작은 모임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3명 정도 이상 만나는 모임을 꼭 여러분들은 마련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수는 아니고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라 모임에 많이 나가진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만나는 3명 정도 만나는 모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나가고 싶지 않아서 조금 고민할 때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거든요. 천안 지역부터 해서 서울 지역, 수원 지역 이렇게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의학적인 연구 검사 결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치매가 발생할 확률을 15%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3명 만나는 것보다 4명 만나는 게 치매의 확률을 30%더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회활동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이 점에서 좀 유리하시죠. 주말마다 또는 내가 시간이 충분히 날 시간에 교회를 찾으시거나 절을 찾으시거나 하시면서 종교생활을 하신다는 부분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이 사회활동에서는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뇌활동을 활발히 하기가 있습니다. 대뇌활동이라고 해서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내가 TV 보고 하루 종일 TV 보고 그 TV에 있는 내용 기억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대뇌활동은 매체를 통해서 하는 대뇌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TV를 멍하니 10시간 이상 보고 있으면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10% 이상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좌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그런 글쓰기나 독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최소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뇌를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연에 가셔서 그런 거를 즐기신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종이접기라든지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부분이 좋다고 하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좋게 하는 활동도 있을까요? 네. 한꺼번에 좋게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다녀서 주위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 환경에 자극을 받고 내가 쉼을 갖게 되는 이런 활동은 양쪽 내 가리지 않고 다 자극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뇌를 자극해주는 활동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 천박한 음주 습관 금지약입니다. 음주는 치매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죠. 요새 알코올성 치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에 한번 걸리게 되면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치매 어르신분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보다도 더 가족분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많이 겪게 되죠. 음주를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 좌뇌와 우뇌를 소통하는 이 뇌량이라고 하는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뇌에 치매에 걸리지 않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석해지는 식사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식사가 딱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정해졌다기보다도 비만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비만을 측정하는 평가 측정 예측치가 있는데요. 그걸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우리 몸무게예요. 몸무게에서 키를 2번 곱한 거를 나눠주면 체질량 지수라는 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비만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정상적으로는 한 18에서 22 사이에 어떤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한 25 정도 이상 되면 비만이라고 얘기하고요. 비만이 생기면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증상이 쉽게 동반되기 때문에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치매 예방 수칙 앞에 글자만 따서 진, 인사, 대, 천명을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계속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가시는 생활 습관을 만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치매 안 걸리는 거 확실하죠? 사실 저는 이 치매를 진료하고 또 치매 어르신분들을 또 치료하는 한편으로는 이런 같이 가족분들과 살기 어려운 나쁜 치매 증상을 저희가 기억력의 문제만 있는 행동이나 심리 증상이 없는 이 착한 치매로 되돌리는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섣불리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긴 어렵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활동하셨던 또는 대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라는 병에 진단받으시는 경우를 분명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진인사 대천명 중에 제가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대천명, 그러면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준비하는 것, 이 준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방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를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사실 가장 두려운 거는 뭐죠? 바로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느 순간부터 나를 잃어버리는 모습이잖아요. 혼자 남게 되고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치매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치매에 걸릴지 안 걸릴지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일지언정 비록 치매에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 옆에 남아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저는 관찰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그렇고요. 또는 치매를 요양원에서 이렇게 모시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의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실 때 그런 모습도 보고 안심센터라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노인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례로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가족분들하고 아무리 좀 치매가 심하게 걸렸는데도 가족분들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치매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점점 소외되면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치매 어르신분들을 만나뵈면서 도대체 어떤 차이가 그런 삶의 어떤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떠오르시는 어르신 한 분이 있는데요. 그 어르신분은 할아버지신데 매번 오실 때마다 저한테 본인이 그 일주일 동안 이 치매 안심센터나 아니면은 주간보호센터 가셔서 하셨던 활동을 이야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은 손에 봉숭아물을 들이고 오셔가지고요. 이쁘지 않냐고 저한테 막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호탕하게 웃기도 하고, 대신에 그 아드님한테 여쭤보면은 아버님 원래 이러셨던 분이셨습니까? 물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뭐 손가락에 색칠을 하고 봉숭아물을 드리고 이런 분은 아니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유, 그래도 이렇게 작은 것도 좀 즐기고 사시는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분은 어찌 보면 치매라는 병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과잉 감정 반응이라는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한 사람의 어르신분들로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자기의 어떤 작은 행복도 찾을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한 6개월 전에 사실은 기력도 많이 쇠해지시고, 어찌 보면은 그 자녀분들도 저한테 오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마지막으로 만나오셨었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얘기, 마지막으로 저한테 남겼던 얘기가 덕분에 너무 고마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어르신분들이 중간중간에 제가 캐치를 못했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잘 지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내 삶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또는 덕분에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식의 어떤 아름다운 감정을 많이 표현하셨던 분들은 아무리 나쁜 치매 증상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치매라는 병이 아밀로이드가 막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작은 부분, 소중한 부분은 치매로 인해서 기억이 사라짐에도 지키고, 또 그 작은 지켜진 모습에서 자녀분들이나 그 주위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치매를 돌보는 어려운 과정을 견디는 모습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를 준비한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진인사 대천명에 대한 생활 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치매 약에 대한 정보를 잘 업데이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평상시 살면서 삶의 고통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고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치매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제목으로 얘기 드린 치매를 준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